8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길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오송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지하차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나흘간 행진에 나섰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전동 지게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호우특보로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는데 충주시 의회 의원들은 자리 싸움에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젯밤 시간당 최대 68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청주와 보은에는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충북 모든 지역에서 특보는 해제됐지만 길이 물에 잠기고 또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등 피해는 잇따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강한 비가 빈틈없이 내리칩니다. 바람에 쓸리자 만들어진 하얀 물보라가 도로를 휩습니다. 지난밤 쏟아진 빗줄기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는데 보은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68.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청주와 보은은 한때 호우경보가, 영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은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해제됐습니다. 1시간 남짓한 비에 청주 월호 가덕로는 도로 비탈면에서 흙이 무너졌고 15톤짜리 화물차 2대와 중장비가 투입돼 밤새 처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로를 오가는 출입구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겪은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는 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집 앞에서 기르는 고추며 무청은 물론 길목이 잠기면서 침수를 걱정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곳은 양수기로 물을 한번 퍼냈지만 이렇게 발목까지 다시 들어찼는데요. 이런 구역이 70m 길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토사가 주택을 덮치고 물에 잠기는 등 2시간 사이 소방에 접수된 신고만 70여 건.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괴산과 음성 등 6개 시군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해 39세대 88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청주 무심천 흥덕교와 미호강 여암교, 보은 이평교와 옥천 산기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강홍수 통제소는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미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좁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던 옥천에서는 물길을 내려 집 밖으로 나갔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흙더미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서 소방당국의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전원주택단지 바로 뒤 산비탈에서 옹벽과 흙더미가 무너져 뒤섞여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삽으로 퍼내고 굴착기까지 투입했지만 계속 흙이 쏟아지면서 좀처럼 흙더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전원주택단지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자 남편이 물기를 낸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연락을 받지 않아 나가보니 남편이 작업하던 곳에 산비탈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더니 사고 현장 주변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몰 사고가 난 주택 앞입니다. 흙이 무너진 비탈면은 현재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그물망을 쳐놓은 상황인데요. 이 비탈면에 4, 5m 높이에서 흙이 쏟아져 남성을 덮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흙과 옹벽의 무게는 10톤가량.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약해진 집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강토하고 토사하고 같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강 두 블럭하고 막 기본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력이 할 수 없고 굴착기를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은 사고 직전 전원주택 단지로 올라가는 길에 먼저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로를 막았고 시공사에서 나와 보수 작업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열 몇 명이 와서 장비하고 대구도 거기서 공사를 했지. 떠내려온 걸 타올리고 막 그 도로에.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75명이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흙더미 안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늘자 충주댐은 어제 정오부터 발전 방류량을 초당 350톤에서 770톤으로 늘렸습니다. 오늘은 강우량에 따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초당 1,100톤을 내보낼 수 있다고 충주댐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대청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6개를 모두 열고 초당 1,3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방류를 시작한 괴산댐은 초당 180톤을 방류하면서 수위 13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나흘 동안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 1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다시 그곳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근접도 못하고 단체장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첫날 강내 농협을 시작으로 충북도청을 향한 4일간의 도보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주기 추모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런 긴 여정에 조금 다시 나섰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알려나가겠습니다. 도보행진 첫날, 시민들도 기억과 다짐의 순례가 쓰인 깃발을 들고 유가족들과 7km를 함께 행진했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기도 하고 몇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도 있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오송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하기 위해서 당이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충북도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참사 1주기인 15일 당일에는 오송 참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직원이 추모 리본을 달며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해 참사 1주기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 회식이나 유흥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경건하고 차분하게 희생자를 추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우 속에서 공장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청주 오창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대원 200여 명의 소방 헬기까지 투입됐는데 불길이 워낙 커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동 지게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새까만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불길은 공장 건물 내부를 집어삼켰고 소방 헬기는 공중에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오전 청주 오창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에 있던 직원 3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불났다고 하니까 소화기 들고 뛰어간 거지 뭐 그래도 구두 전파가 다 돼가지고 불 나자마자 현장 직원들 다 빼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어가지고.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1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비상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곧이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세종과 천안, 아산 등 인근 소방서 10곳에서 진화 인력 200여 명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공장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길이 계속 옮겨붙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죄다 구겨지고 뜯겨 나갔습니다. 공장 건물 10개 가운데 제조동과 창고동을 비롯한 3개 동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외벽이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인데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에 종이박스하고 플라스틱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되고 화염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직원들은 전동 지게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점심시간 잠깐 이제 충전시키는 과정 중에서 아마 불난 것 같아요. 지게차가 들어갔을 때는 지게차가 타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소방당국이 파악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 1개보다 넓은 9천여 제곱미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네, 요즘 충주시 의회가 의원들의 자리 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당내 의장 투표 결과를 뒤집었는데 상임위원장 투표도 이른바 반란표가 속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열린 충주시 의회 의장 선거,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과 민주당의 공조로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한 김나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나고 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부의장과 행정문화위원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구성 투표에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10대 9로 국민의힘 고민서 의원의 당선. 얼룩진이의 본 모습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제 소신껏 걸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나고 박혜수 의원이 합류하며 8명인 민주당과 과반을 차지해 질 수 없는 상황.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왔거나 국민의힘 전현직 의장의 이탈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시의회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표 단속을 위해 정회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에 앞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개회 선언과 동시에 정회됐고 오후 들어서도 좀처럼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인지 또 상임위원회별 양당의 인원 배치를 놓고 좀처럼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도 어느 의원을 어느 상임위에 배치할지를 두고 언쟁하는 등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를 놓고 싸우는 모습에 같은 당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의 의원을 배정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구조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상임위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도 전현직 시의장의 이탈이 예상되는 국민의힘과 집행부 견제에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놓친 민주당, 시의원 간 갈등과 반목이 여전한 충주시 의회 등 지역 정치권의 균열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편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양섭 의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의장 선거 뒷거래 의혹에 대해 이양섭 의장이 직접 도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 모 의원이 현 의장을 지지했는데 잘못 알려져 억울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고 음주 추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추천해 뒷거래 의혹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청주시 산하기관인 청주랜드 관리사업소가 구내식당을 무단 운영하고 있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어제 주간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 산하기관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제대로 점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청주대와 충북보건대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딥,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RH 포커스와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충북보건대는 2차 전지 분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예정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5월 30일부터 16일 동안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642명 가운데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1.7%를,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3%를 기록했습니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었다는 응답도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세종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어제 이임식에서 천 부교육감은 충북에서 일하는 동안 큰 영광이었다며 가칭 학교 발전 예산 제도 신설과 늘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후임 부교육감 인사 발령이 날 때까지 박종원 기획국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치매 안심 전통시장으로 가경터미널 시장을 처음 지정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시장 상가 51곳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해 안심 등불 표차를 부착하고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훈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치매 환자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제보하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단이 충청권을 방문해 2027년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대회 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11월 선출된 레온즈 에더 신임 회장과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 등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과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회장단은 오늘까지 선수촌 예정지와 경기장 등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열어 실사 현황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 주식회사 정화의 주정화 대표가 모범 여성경제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정화 대표는 현대화 시스템을 도입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여성과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정화는 고사리와 무청, 고구마, 토란줄기 등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해 지난해 164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청주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복대 사거리와 충대 중문호거리, 용암농협 사거리와 분평 사거리 등 사고 다발 지점 8곳으로 청주시는 16억 원을 들여 차로를 개선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